(2022년 1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방위산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2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선물 받은 선글라스, 우리 흔히 라이방이라 그러죠. 레이벤, 광선을 막아준다 해서 레이벤인데 라이방이라 그러죠. 라이방을 딱 끼고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현재 CJ기를 개발해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KF-21 시험 비행을 참관하고, 우리가 개발했던 KC-100 이건 아주 경비행기, KT-1 우리 기본훈련기, 그 다음에 T-50에서 파생된 FA-50 같은 이런 경전투기를 보고, 소형 무장 헬기, 라이트 어택 헬리콥터, 그 다음에 수리온은 우리가 미국의 UH-60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의 수송 헬기죠. 그런 것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잘 가셨어요. 이번에 썼던 그 라이방은 별거 아니에요. 저도 어디 하나 갖고 다니는데 별거 아니라니까 좀 미안한데, 공군 조종사들이 쓰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판문점 가면 우리 육군 헌병들이 딱 쓰고 있는 거죠. 라이방. 그겁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쓰는, 저는 이제 KT-1을 타고 벌써 세월이 오래됐네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KT-1을 타고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훈련을 같이 했던 기자 겁니다. 후방석에 앉아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햇빛이,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는 지붕이 없이 완전 유리니까 그 유리가 또 이렇게 동구스름 하잖아요. 그게 약간의 볼록렌즈 효과를 내는지 되게 덥더라고요. 따가워요. 물론 옷 입고 있고 화이바 쓰고 있어서, 근데 느낌은 따가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 비행기 전투기도 그렇고 여기 게 아니어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저 뒤로 보내서 제트 엔진을 태워서 비행하잖아요. 그때 공기 일부를 그 안으로 쏴주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강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은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덥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광선이 오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하는 걸 쓰는 게, 그게 미국의 랜돌프사에서 만드는 조종사용 선글라스가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그거 쓰고 갔습니다. 저도 과거 군인들하고 많이 친해서 선물로도 받고 또 사기도 하고 해서 몇 개 끼고 다녔는데 나눠주고 잊어먹고 지금 안 보이네요. 그거 멋있어요. 쓰면 이거 쓰고 가셨습니다. 가신 김에 카이에서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멀지 않은 곳이 창원인데, 창원에 가면 현대 롯댐이 있습니다. 롯댐은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지하철 차량을 만드는 회사고, 철도 차량도 만들고, 또 우리의 K2 흑표 전차를 만듭니다. 그전엔 88 전차 만들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갔습니다. 여기는 국산은 아니지만은 이 KF-21에 들어가는 게 F414 엔진, FA-50에는 F404 엔진 들어가는데, 그게 미국의 다 G 겁니다. G 생산한 건, G에서 개발한 건데, 그걸 이쪽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을 쭉, 우리 핵심, 또 하나 디펜스에서는 K9 자주포도 만들고, 하나 디펜스는 공장이 어딨나? 아이고, 저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쭉 그런 기업들도 방문하면서 지금 K방산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목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계 4위로 잡겠다. 미국, 러시아, 영국하고 견줘보겠다. 굉장히 지금 높이 잡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 다른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2017년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가 하여간 차장검사로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이끄는 조직이 박찬호 부장검사를 방위사업 수사부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특수본처럼 만들었죠. 이
사천은 경남에 있는 창원지검 관할구역입니다. 근데 창원지검이 아닌 윤석열, 한동훈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아까 박찬호 부장검사를 방위사업수사부로 부장으로 임명해서 급습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이었는데 계속 사자방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은 V덩어리다 라고 공격을 했던 그 정권이 집권을 하자마자 방위산업을 치겠다고 해서 제1호 공격으로 카이를 쳤었습니다. 그때 총대를 맸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사장, 카이 사장이 구속되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이제 구속도 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년이니까 5년이 지났죠. 정권이 딱 바뀐 이 시점에 그 당시 하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열 몇 개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2개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지금 열려갖고 2심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이루어졌어. 결심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1심에서 자기네가 인정받은 2개를 그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1심 그대로 가는 거고 법원은 이제 열 몇 개 중에서 2개만 인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2개 유죄 인정받은 게 뭐냐 살펴보면은 하나는 인사청탁입니다. 인사청탁을 받아서 회사 업무를 어지럽게 했다는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청탁을 했던 사람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담당하고 했던 이정현 의원 등 뭐 그런 사람이 거론됐는데 그 한두 건 외에는 없을 거예요. 전 이렇게 봅니다. 공기업 사장하면서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비상임이사를 뽑는데 한 모텔 사장이 비상임이사가 됐죠. 근데 그 사람은 국힘당 지난 선거할 때 열심히 뛴 사람이라며 그것도 조사해보면 청탁이 나올 겁니다. 물론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선발하는 거는 한수원 사장이 아니라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상 그렇게 조사했는데 하 사장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혐의는 2사람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게 시끄럽게 기소할 게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유죄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았던 건데 저는 이제 하 사장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를 쭉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일찌감치 들었는데 이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취재를 안 했던 건데 상품권을 돌렸다는 겁니다. 상품권을 한 10여 년에 걸쳐 돌렸겠죠. 기업체니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 그때 다 확인이 되는데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10년치 주니까 그게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누구 유력 정치인이나 누구한테 자리 보전을 위해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상품권이라고 하는 거는 카이 쪽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장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임원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고 그 중에는 꼭 공개할 수 없는 군인들을 준 경우도 있고 뭐 상품권 하나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거, 그다음에 경찰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 거는 참 얘기하기 힘들어서 안 하다 보면은 그게 다 횡령으로 가게 돼서 죄를 쓰는데 사장이 독박을 쓰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검찰이 기소했던 거 보면요 사장이니까 자기 구두를 닦아 신을 거 아닙니까? 구두 닦는 거는 그 회사에 이제 저희도 회사 다닐 때 보면 각 층마다 몇 개 층에 걸쳐서 구두 닦아주는 분들이 있죠. 신발들 가져가서 닦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고 뭐 업무 추진비로 냈다. 뭐 이런 사소한까지 다 걸어서 열 몇 건이었는데 그런 것은 1심에서 다 무죄가 되고 2건만 유죄가 돼서 1년 6개월 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지금 2심에서도 이제 마지막 다툼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그때 카이에서 뭐 본부장도 날리고 뭐도 날리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나온 게 없다.
결국은 뭐였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공기업 사장들 교체하고 싶으니까 카이부터 쳐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 누구 임명했습니까?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조원 씨를 임명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 사람 임명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카이 사장하면서 카이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이 사업하고 이게 감사원 출신하고 또 다르잖아요. 감사원 출신 따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돈까지 써가면서 술까지 사가면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룰에 맞춰서 다 재단하고 하지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커요? 그리고 지금 카이는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오면서 직원들을 이 문재인 정권서 공무원도 많이 늘리고 공기업도 늘리고 뭐 취업 자리 만들어 서 많이 뽑아갖고 오히려 지금 인사가 꽉 처리하기 곤란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카이를 찾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카이를 방문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한편은 미안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한국 방산이 쭉쭉 크고 있습니다. 카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어요. 하나는 카이를 민영화해라. 이번에 YTN 민영화 하겠다고 정부가 정해서 뚝뚝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카이도 민영화해라. 카이를 자꾸 이게 명세에 그래도 산업은행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데, 옛날에 이제 현대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의 항공 분야를 합쳐갖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정부 기업처럼 돼서 공사도 아닌데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항공 우주 특성에 맞춰서 사업하는 쪽으로 안 가고 정부에 휘둘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휘두를 때 그 헌칼 쓰듯이 했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항공은 굉장히 힘들게 있다가 지금 대박 터지면서 카이를 필두로 뭐 방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방산이 너무 모진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셔갖고 보시는 건 좋은데, 카이를 위해서 카이 그 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라. 그럼 뭐 삼성이 사든 하나가 사든 누가 사가지고 민영화해서, 그리고 룰을 어기면 그때 잡으면 되지. 그리고 사업 기준으로 봐줘야지. 그걸 감사원이나 검찰 기준으로 그 구두 닦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뒤지면 사업 못합니다. 사실 사장 돈도 내면 자기 구두 뭔 돈으로 닦는지도 관심도 없을 거예요. 몰라. 지금 몇억 달러 벌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구두 한 번 닦는 거 3,000원짜리 신경이나 씁니까? 그래서 이 민영화 문제를, 한국의 방위산업 키우려면은 하나가 지금 방산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한테 카이를 방산을 넘겨서 하나를 대한민국의 록히드 마틴을 만들든지 그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T50 이렇게 만들었다 책을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T50 개발사를 썼는데, 그때도 T50 개발한 최종 목표는 F50이라고 하는 단좌 경전투기, 소형 전투기를 만들어서 지금 F5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군이 언감생심 그거를 KF-21 중형 전투기로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KF-21 현재 시제기 띄우고 있지만 그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서 공군이 자기네 예산으로 못 살 겁니다. 소형 전투기를 F5를 전부 다 KF-21로 교체하면 좋죠. 못하면은 조종사 수는 유지해야 되니까 전투기가 필요하면은 정말 소형 전투기가 필요할 텐데, 지금 F5가 도체되고 나서 아무런 후속 기종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T50에서 F50 단자 전투기를 만들어주면 세계적으로 시장이 난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F5 시장이 전 세계에 한 4,000대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도태되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신 김에 지금 공군에서 F50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카이가 개발을 들어가는데, 공군은 그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왜냐? 자기는 KF-21로 간다고 이미 해놓고 그걸로 가고 있으니까. 압니다. F50 만들면 수출이 더 잘 된다는 것도. 근데도 얘기 안 하죠. 이게 교묘한 속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 대통령이 보시고 이번 간 김에 카이 강부영 사장께 F50 개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까지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카이 민영화하고 F50 개발을 대통령실에서 한번 얘기를 던져서 공군이 받아서 소유 제기를 하고, 공군 한 10대만 사줘도 돼. 그럼 개발하지. 개발하면 세계 수출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돈을 번 거 갖고 KF-21 개발비를 넣어야 카이도 뭘 맞춰 나가죠. 그런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윤 대통령이 우리 카이에 대한 미안함이죠. 네, 그렇게 조사하고 해서 현재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이번 뭐 2심에서도 결심에서도 구형을 세게 했는데 좀 미안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방위산업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방사청에서 워낙 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강구영 사장이 가 있는데 지금 그분도 여러 군데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뭘 못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 마인드 있는 분이 툭툭 치고 나가야지. 그래야 세계시장 뚫고 나가죠. 지금 운 좋게 우리가 맞은 대박을 끌기 위해서 가신 김에 두 가지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카이 민영화와 더불어 단자기인 F-50 개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